네, 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자, 설날 중인데도 좋은 소식이 나왔습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5% 이상 급등을 했고요. 나스닥은 기술주를 중심으로 3% 이상 상승을 했습니다. 좀 엔비디아나 퀄컴, AMD, 그리고 테슬라, 애플 같은 종목들 정말 시가총액이 높은데도 좋은 모습을 보여주었어요. 자, 내일 우리 증시 이 분위기에 맞게 더욱더 좋은 모습으로 기술주에 수급이 들어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오늘은 이제 삼성전자에 대해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좀 댓글도 적어주신 분들도 있고 해서 삼성전자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고 싶어요. 자, 삼성전자의 가장 지금 중요한 것은 바로 성장성이죠. 그 성장성의 가장 큰 키워드가 바로 파운드리입니다. 시스템 반도체라고도 하고 뭐 로직 반도체라고도 하고 비메모리 반도체라고도 하고 이런 시스템 반도체인데, 자, 1위에 도전한답니다. 자, 바로 3나노로 승부를 본다. 그렇게 돼서 2022년 산업 전망이 있는데, 자, 천문학적으로 투자를 해서 TSMC를 추격하겠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좋은 부분들이 있을까? 라고 보면 일단은 3나노 기술력 측면에서 TSMC가 과연 삼성전자보다 늦을까? 이런 부분이요. 정말 이 세계 최고를 하는데 돈이 없어서 그런 것도 아니고 기술력이 없어서 그런 것도 아닌데 삼성전자를 못 이길까? 이런 부분인데, 자, 일단 여기서 질문 나왔던 거 하나 중에 게이트 올 어라운드 이 공정이 뭐냐라고 좀 알고 싶다고 했어요. 핀팻. 자, 그리고 핀팻이 아닌 또 VT팻이 있어요. 수직 계열의 이제 VT팻인데 이런 거 계속 말하면 어려워요. 그러니까 그냥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자, 핀팻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현대까지 5나노나 4나노 여기까지는 들어갑니다. 자, 문제 없어요. 하지만 이 4나노 이하부터는 동작 전압을 줄이는 게 굉장히 힘들어서 효율 개선이 안 돼요. 3나노 이하부터는 기본적으로 GAA 공정을 하는 건데, 이 GAA 공정에서 뭐 예를 들어 MBC PC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삼성이 지금 밀고 있는 거죠. 자, 이걸 이용해서 3나노 이하 공정을 하는데, 여기 이번에부터 새롭게 양산이 들어가는 제품부터는 GAA 공정을 해보겠다. 그런데 사실 이게 수율이 얼만큼 나올지, 효율이 얼만큼 나올지 또 실망을 줄 수는 있어요. 왜? 한 번도 해보지 않은 것이니까. 게이트가 이제 4개가 있는 전압을 이제 사용하는 거라서 이제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거라서 혹시나 문제가 있을 수는 있지만, 그래도 삼성전자는 이것을 통해 3나노로 먼저 자리를 잡게 되면 3나노 이하 공정이 필요로 하는 고급 반도체용 뭐 이런 것들에 이제 뭐 퀄컴이나 IBM 이런 데서도 계속해서 수주가 들어올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먼저 치고 나가는 게 아닐까 싶어요. 자, 그리고 뭐 핀팻, VT팻 뭐 이렇게 있는데, 이거는 IBM하고 삼성전자랑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수직 계열화로 만든 공정이에요. 자, 그래서 이런 거 너무 어려워하시고 막 아실 필요는 없어요. 사실은 3나노를 할 수 있는 게 뭐냐? GAA 공정이다. 핀팻은 TSMC가 지금 하고 있는데 3나노에서 이 친구들은 핀팻으로 지금 적용을 한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효율을 개선할 수 있을까? 그런데 이 효율을 개선하는 어떤 방식을 가져오느냐에 따라서 정말 개선이 된다면, 와, 역시나 TSMC 대단하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고, 아니면 역시나 공정을 바꿨던 삼성전자가 3나노에서는 진짜 승부를 봤다라고 표현할 수도 있다고 판단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메모리 반도체 같은 경우는 어차피 삼성전자와 마이크론의 시장이에요. 거기에 이제 SK 하이닉스 뭐 이렇게 해서 디램, 낸드 이렇게 해가지고 삼성전자와 뭐 SK 하이닉스와 마이크론 이런 회사들끼리의 승부를 보는 건데, 기본적으로 삼성전자가 이번 연도까지는 1위를 지켰고요. 디램 같은 경우에 이제 내년 하반기가 되면 점점 이 업황이 다시 좋아지기 때문에 이런 주가적인 측면이 내년 상반기부터는, 올해 상반기부터는 주가적인 측면이 나아지지 않을까라는 부분이 메모리 반도체에는 확실하게 딱 그 지표가 세워졌어요.
작년에 이제 JP모건에서 윈터 이즈 커밍 메모리 반도체 문제가 있다. 앞으로 좋아지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해서 굉장히 우리나라에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힘든 걸 겪었지만, 자, 제가 볼 때 메모리 반도체 쪽에서는 역시나 그 메모리 반도체 업황의 주가를 그냥 제대로 받을 수 있는 건 사실은 SK하이닉스예요. 이 SK하이닉스는 메모리 반도체 작년 최고의 업황을 기록하면서 배당금도 30%를 늘려버려요. 자, 그래서 이제 주주 환원 정책을 제대로 피고 이번 올해에도 다시 한번 주가는 올라갈 것이라는 게 거의 제 생각에는 확실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삼성전자라고 하면 조금 여러 가지로 메모리 반도체가 좋아졌을 때 역시나 뭐 매출이나 영업이익이 메모리 반도체에 많이 치중해 있기 때문에 많이 오르겠지만, 이 파운드리를 잡냐 안 잡냐에 따라서 삼성전자의 진짜 가치는 달라질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왜냐면 지금 이제 인텔이라는 회사 아시죠, 여러분들? 인텔이라는 회사가 파운드리를 하겠다고 하는데 이 파운드리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저는 인텔이 조금 우려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왜? 뭐 2나노를 해버린다고 하고 막 할 땐 CPU도 하고 뭐 GPU도 하고 다 하는 회사예요, 인텔은. 그러다 보니까 여기 파운드리까지. 그런데 좀 웃긴 것은 인텔은 일단은 자기들이 할 수 있는 이제 자기들이 6나노가 일단은 안 됐어요. 이 친구들이 6나노가 안 돼가지고 이걸 TSMC한테 맡겨서 좀 진행을 했었는데, 2나노를 한다라는 것 자체도 일단은 우리나라나 이제 우리나라의 삼성전자나 TSMC가 2022년도에는 3나노를 한다, 2025년도에 2나노를 한다 그랬는데, 이 인텔 같은 경우에 이제 수율 개선도 안 되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2나노를 못 가면 결국은 삼성전자, TSMC가 이 시장을 다 먹는 구조가 되기 때문에 사실상 인텔은 이렇게라도 해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 CPU 쪽에서도 뭐 강자라고 볼 수 있는 서버 쪽 CPU는 좋지만 나머지 전체적인 이 성능 쪽에서는 AMD한테 점점 밀리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사실은 드는 게 지금 현실이고요. 거기 이제 AMD 같은 경우나 이제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 GPU를 워낙에 강자인데, 인텔이 이 GPU까지도 이제 예전에 인텔이 이제 GPU도 하던 시절이 있었는데 2000년대 초반이죠. 한 20년인 정도가 됐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GPU를 또 다시 한다. 그래픽카드가 비싸니까 한다. 돈 되면 다 한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지금 이 삼성전자가 인텔이나 TSMC 이런 쪽에서 파운드리 경쟁을 하지만 결국은 삼성전자 3나노 GAA를 이 공정을 통해서 수율이 개선된 확실한 결과물만 만들어낸다면 사실상 앞으로 AMD라든지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지금도 삼성전자한테 뭐 8나노 뭐 요 정도는 맡기고 있는데, 더욱더 뭐 3나노가 가능해진다면 뭐 엔비디아나 AMD나 전체적으로 이제 IBM은 이미 삼성전자랑 오랫동안 협력을 했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게 굉장히 기대가 돼요. 그래서 이제 퀄컴 같은 경우는 이제 본인네들의 AP죠. 삼성전자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본인들의 AP를 삼성전자에다가 파운드를 맡기고 있는데 그 물량만 맡기고 나머지는 또 TSMC한테 맡기고 있어요. 자, 그런 만큼 이거는 이제 고객과의 협력 관계 입장에서 야, 니네들이 우리 거 사주니까 나는 너희들한테 만들게, 요런 느낌이에요. 그런데 3나노가 실제로 된다면 이제 애플하고 TSMC, 원래 애플이 TSMC가 인텔 애플의 물량을 전격적으로 사실 받았었는데 인텔이 점점 회사가 조금 뭐지 하는 그런 상황에서 자꾸 투자를 늘리겠다고 하고 뭐 대규모 투자를 늘리고 이것저것 해버리고 이러니까 TSMC가 애플의 어떤 더 손을 좀 들어주는 경향이 있어서 사실 인텔이 좀 지금 포지션이 굉장히 애매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삼성전자가 뭐 메모리 반도체가 내년 하반기 되면 좋아질 것이고, 그런 상황에서 내년 상반기에 파운드리가 만약에 이 3나노 공정에서 기술력으로 TSMC를 앞서버리는 순간이 온다면, 지금 사실 삼성전자 주주 여러분들 정말 배당 정책 때문에 불만이신 분들 많을 거예요. 배당 정책뿐만 아니라 주가 자체도 우리가 원하는 건 사실은 배당하고 주가 아닙니까? 주주가 원하는 건 돈이에요. 주가를 올려주던 배당을 주던 우리한테 돈 벌게 해줘. 우린 투자를 했으니까. 그런데 삼성전자가 지금은
이런 천문학적 투자를 진행한 상황이고 내년 1분기에 이게 잘못되면 또 천문학적인 돈이 들어갈 수가 있어요. 3나노에서 수율이 안 나온다. 반도체가 뭡니까? 계속 알고리즘에 따라서 실패하면 다시 하고 실패하면 다시 하고 수많은 과정을 거쳐서 이런 공정 하나를 이제 수율을 굉장히 개선해가지고 만들어내는 게 반도체예요. 그렇다 보니까 여기서 또 천문학적인 돈이 들어갈 수가 있어요. 잘못하면. 그런데 잘 된다면 앞으로 배당은 정말 여러분들이 앞으로 몇 년 동안 최고의 종목에 투자를 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게 사실은 올 상반기에 결정이 됩니다. 자, 이게 아니더라도 삼성전자가 앞으로 해야 될 부분들에서 돈이 필요한 부분들이 있어요. 차량용 반도체 이런 쪽에서 회사를 하나 인수를 하려고 하는 부분도 있는 것 같고 아니면 바이오 쪽에서 인수합병에 대한 절차를 좀 계속해서 진행하진 않을까 이런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이제 삼성전자가 내년 상반기에 보여줄 행보 그리고 그렇게 돼서 나오는 소식들이 뭐가 나올지가 정말 궁금합니다. 저는 삼성전자를 이렇게까지 주목해 본 적이 없어요. 자, 시스템 반도체 1위 사실상 작년만 해도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네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었던 게 자 5나노에서 이미 TSMC한테 밀렸는데 돈을 투자해서 3나노를 먼저 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삼성전자 주주 여러분들이 이제 뭐 공정 이런 거 궁금하신 분들이 있을 텐데 공정 같은 경우는 사실 공부하면 할수록 그냥 그런 거구나 라는 생각을 해요. 사실 우리는 이제 주식을 하는 데 있어서 이 삼성전자가 대체 어떤 종목하고 어떻게 움직이느냐 이런 게 사실은 더 중요하거든요. 자 메모리 반도체는 삼성전자, 하이닉스, 마이크론 미국의 마이크론이죠. 그리고 이제 파운드리로 하면 TSMC, 뭐 인텔인데 사실 인텔은 뭐 CPU나 GPU 쪽으로 하기 때문에 사실 뭐 이거보다는 좀 엔비디아의 물량을 납품하고 있으니까 뭐 삼성전자, 엔비디아라든지 뭐 IBM이라든지 퀄컴, 뭐 퀄컴하고는 또 딱히 또 뭐 AP를 삼성전자에 하는 거 말고는 사실은 또 딱히 없어서 앞으로 이런 3나노를 했을 때 이런 엔비디아나 뭐 인텔이나 IBM 심지어 애플 같은 경우가 그런 거잖아요. 애플이 스마트폰을 만드는 거기 때문에 애플이 삼성전자한테 물량을 줄 수가 없어요. 근데 애플이 뭡니까? 세계 시총 1위 아닙니까? 가장 엄청난 기업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기업이 삼성전자한테 물량을 못 주고 TSMC한테 하잖아요. 인텔도 마찬가지예요. 인텔도 지금 파운드리 한다 그러는데 그러면 지금 애플이 인텔한테 맡기겠습니까? 노트북 경쟁하는데 자 컴퓨터 경쟁하는 이 인텔한테 애플이 물량을 절대 맡기지 않습니다. 애플은 TSMC하고 계속 확연하게 갈 수밖에 없는 거고 인텔 같은 경우에 그럼 뭐 어떤 물량을 뺏어올 거예요? CPU 하는 퀄컴 물량을 뺏어올 겁니까? GPU 하는 뭐 엔비디아, AMD 뭐 이런 회사 거 물량을 뺏어올 거예요. 그러니까 인텔은 지금 참 제가 볼 때 인텔이 참 애매한 포지션에 꼈고 자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도 사실 이제 GPU를 워낙에 그 코인이 이제 채굴이 많아지면서 엔비디아나 뭐 AMD나 막 떴긴 했는데 결국은 엔비디아는 GPU 쪽에서는 최강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포지션을 좀 잘 갖춰야 되는데 삼성전자가 참 대단한 게 뭐냐면 지금 인텔이 삼성전자를 따라하는 것 같아요. 안 돼? 그럼 삼성전자는 3년 뒤든 5년 뒤든 1위라는 목표를 세워놓고 투자를 때려버리고 지속적으로 말도 안 되는 계획을 세워서 진짜 1위를 달성을 해냈습니다. 인텔이 그걸 따라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자 그래서 이제 삼성전자 다음부터도 이제 나올 수 있는 이런 소식에 좀 주목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다음에 가장 바로 나올 수 있는 것은 이제 스마트폰인데 이 스마트폰에 AP가 뭐가 들어가느냐. 자 여기 뭐 스냅드래곤 퀄컴의 스냅드래곤이 가느냐 아니면 이제 삼성전자가 직접 개발한 엑시노스가 들어가느냐. 이 엑시노스에 들어가는 GPU가 이제 AMD 쪽에서 협력을 한 거죠. 원래는 영국의 ARM이랑 했었는데 이쪽에서 엑시노스가 들어갈 수 있느냐 아니면은 여기에서 스냅드래곤이 들어가면 또 삼성전자의 그 영업이익률이 좀 낮아지는 측면이 있어서 사실은 이 스마트폰에
어떤 AP가 들어가느냐. 본인들이 많은 AP를 들어가야 돈을 더 많이 벌겠죠. 퀄컴은 뭐 하느냐. 야 니네들 우리 거 써줘. 대신 니네한테 만들게. 그러니까 설계만 주고, 그러니까 삼성이 그냥 자기들이 만들어서 자기들한테 넣는데 돈은 퀄컴한테 주는 거고, 만약에 이 엑시노스를 하게 되면 이 스마트폰에 만드는 걸 들어가는 건 우리 걸 쓰는 거죠. 그 대신 AMD한테는 수수료를 주겠죠. 몇 퍼센트 뭐 이렇게. 자, 그래서 가장 먼저 나올 이슈, 스마트폰이 얼마나 잘 될 수 있는지, 그리고 그 다음 나올 이슈, 파운드리 3나노 승부가 얼마나 잘 될 수 있을지, 뭐 이런 부분들이 먼저 우리한테 시장에서 다가올 것 같습니다. 자, 삼성전자 주주 여러분들, 분명히 우리가 봐야 할 것은 삼성전자가 우리나라의 올해 시장을 이끌 수 있느냐. 그런데 이렇게 이끌 수 있는 기술력이 세계 최고의 파운드리 회사가 될 수 있느냐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속적으로 삼성전자 영상 남겨드릴 테니까 또 궁금한 점 있으면 여러분들 적어주시고, 그렇게 하시면 이제 제가 또 영상 남겨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